Hi there, welcome back to the Grammar Points. Today, we talk abo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It is about the principles behind grammatical explanations. It may be new to some of you, but you surely learn something about grammatical principles. 오늘의 이야기는 문법화의 원리입니다. 문법을 다루다 보면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상 자체가 복잡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문법을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문법을 만드는 원리,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또 내지는 문법의 문법, 즉 메타그라마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세한 문법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일반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관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법의 원리 또는 설명의 관점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Simplicity, Recoverability, Analogy. 처음에 Simplicity, 단순성은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문법의 지향점이 단순성 내지는 일반성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현상에 두 가지 문법 이론이 있어 둘 다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가운데 더 단순한 것, 더 일반적인 이론을 택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복원 가능성 두 번째 recoverability는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 오직 문맥적으로 본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원리이며 마지막에 analogy, 유추는 오늘날의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 특정 환경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문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예를 제시하여 문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simplicity, 단순성의 원리입니다. 단순성의 원리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것, 복잡하지 않은 것, 보다 일반적인 것, 그것이 맞는 설명이라는 것이며 문법 또한 단순성을 지향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위 언어 철학에서 말하는 오캄의 면도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캄의 면도날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No unnecessary assumptions or processes. The simpler, the better. 첫 번째, 불필요한 과정이나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한 것일수록 더 좋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투명한 선택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to 부정사의 te를 봅니다. 첫 번째, nothing is there to see. 두 번째, nothing is there to be seen. 이 두 문장은 다 그럴듯해 보이고 또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1번의 예에서는 to see 능동태가 2번의 예에서는 to be seen 이런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to see 능동태는 맞고 to be seen 수동태는 틀린 것으로 나옵니다. 거의 쓰지 않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인의 언어 코퍼스인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코카를 검색하면서 there to see은 there to 능동태 형태, there to be PP 형태를 봤는데 능동태 형태는 1276회, 수동태 형태는 74회가 나옵니다. 실제로 there 뒤에 to V 형태가 전체의 95% 가까이 나타나며 to be pp의 수동태가 나오는 경우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문법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동태는 능동형의 수동화 변형이라는 과정을 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능동태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다시 말해서
능동태가 수동태보다 더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는 수동태보다 능동태가 단순하므로 능동태가 주로 쓰인다는 단순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몇 가지 상황에서 어느 쪽이 옳은 문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do. I have something to be done. 여기서 to do는 맞고 to be done은 틀립니다. 두 번째, the stone is too heavy to lift는 맞고 the stone is too heavy to be lifted는 틀립니다. 세 번째, this bag is light enough to carry는 맞고 this bag is light enough to be carried는 틀립니다. 첫 번째 문장 1번의 문장은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는데 능동으로 수식한 to do는 맞고 수동으로 수식한 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2번의 to 구문이나 3번의 enough to 구문에서도 to 이하의 능동, 수동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능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일반화하면 부정사는 능동태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면 저의 이전 동영상 부정사는 능동태가 우선이다 라는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카드를 달아두었으며 최종 화면에 링크도 걸어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단순한 설명, 더 단순한 과정이 맞는 설명, 맞는 문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성의 원리는 적용 범위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to 부정사의 능동과 수동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형용사와 형용사적인 용법을 구별하는 것, 3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는 방법, 목적 보호에서 to be 생략의 여부, 이것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원 가능성의 원리, 즉 recoverability입니다. simplicity가 이론 선택의 원리라면 recoverability는 생략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recoverability 한번 볼까요? A deleted element must be understood by the listener from the context or surrounding structure, preventing the deletion of information that would otherwise be lost. 생략은 청자가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I love you more than I love Tom. 여기서 more than I love Tom을 more than Tom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I love you more than Tom loves you는 Tom does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친숙한 예이지요. than이 접속사 겸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more than I love Tom은 more than Tom으로 써도 Tom이 목적격이 되어 you와 비교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 경우 more than Tom loves you를 Tom does로 안 쓰고 이것을 생략하게 될 경우 1번과 완전히 같아져서 2번의 본래의 모습을 복원, recover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복원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oes를 추가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does를 생략하면 이것이 1번과 같아져서 구조적 애매성, structural ambiguity를 발생합니다. 구조적 애매성이란 심층의 구조는 서로 다른데 표층의 모습은 동일한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2번이 1번이 돼서 돌아갈 길이 없다. 그래서 복원 가능성이 없으므로 생략하지 않는다 내지는 생략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봅니다. Tom loves you more than he loves me. 이거는 more than he loves me를 more than me로 쓸 수가 있죠. Tom loves you more than I love you. Tom loves you more than I do. 그런데 여기서는 do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do를 생략해도 more than me, more than I. 이게 목적격, 주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구별이 돼서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둘을 생략해도 1번과 다른 구조가 되므로 구조적인 애매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에서는 Tom does를 생략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do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대전제가 생략에는 복원 가능성 조건 recoverability principle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추의 원리 analogy를 소개합니다. analogy는 기존의 문장이나 문형과의 유사성 similarity를 바탕으로 문법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장과 유사성이 없다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nalogy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문장이나 문형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속담이나 옛날부터 여러 번 반복되어서 인용한 그런 고전 작품의 표현이나 무슨 격언 이런 걸 말하고요. 또 내지는 고체 성경 표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먼저 예를 통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아주 잘 알려진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오늘날의 문법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문법에 맞게 쓴다면 no use가 아니라 of no use로 crying이 아니라 to cry로 써서 it is of no use to cry over the spilt milk 라고 해야 맞습니다. 또 of no use를 물론 여러분 아는 대로 useless로 써도 물론 맞게 되겠죠. it is 뒤에는 형용사나 of 추상명사가 와야 하며 no use는 명사보어에서 it와 동격이 되어야 되는데 얘와도 동격이 아니고 가져오기 때문에 이 뒤와도 동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어는 대절이나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동명사는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이러한 문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워낙 유명한 속담이기 때문에 it is no use와 같은 표현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쓰이며 또 이러한 문장이나 이러한 문장을 보시면 no use를 그대로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 뒤에 blaming 이렇게 동명사를 쓰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혼합돼서 it is useless persuading him으로 동명사의 형태가 진주어의 자리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날에는 진주어에 동명사가 올 수 없는데 왜 이것이 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속담, 많이 인용되는 속담, 그 속담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속담의 의미를 통해서 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그 속담과 지금 이 말에 즉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와 It is useless persuading him이 매우 유사한 similarity가 있어서 그 similarity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보겠습니다. He who steals my purse steals trash.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어셀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시기적으로 17세기 표현이죠. 두 번째 문장은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죠. He who is without sin cast the first stone.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 he를 포함해서 인칭 대명사는 관계절의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 자리에 인칭 대명사가 오면 틀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일부러서 무게감이 있는 고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체 말투를 표현해서 He who loves last loves best. 최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또 He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이렇게 오늘날의 문법에는 맞지 않는 문장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법은 이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인용된 문장과의 유사성, similarity를 인정하여 일종의 analogy로 받아들여서 암묵적인 허용을 합니다. 이렇듯 analogy는 오늘의 문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문형을 유명한 고인용문이나 속담에 견주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법의 파괴 없이 왜곡 없이 예외를 설명하는 원리가 됩니다.
오늘은 문법의 배후에 있는 세 가지 원리, 단순성, 복원 가능성, 그리고 유추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단순성은 설명의 방식을 선택하는 원리, 즉 이론 선택의 기준이며, 복원 가능성은 생략의 한계를 결정하는 원리이고, 유추는 오늘날의 문법에서는 예외적이지만 허용되는 예외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문법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예시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I'll be back with more examples with simplicity and recoverability principle. I'll see you soon. Bye bye.